네, 여튼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데프콘 CTF 오 올해는 2022년인데 2020으로 적어놨네요.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벤트가 멈춰 있었잖아요. 네, 아 그쵸. 이제 다시 시작 버튼. 아 그쵸. 다시 시작을 하니까 20년으로 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타입니다. 네 여튼 2022년 네 데프콘 30주년이었어요 올해가. 그래서 30주년 리뷰하는 네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프콘은 뭐고 우리는 왜 미국까지 갔으며 CTF랑 빌리지 리뷰부터 꿀팁까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요 시리즈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트나 이런 걸로 항상 생각했던 주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아져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줄이고 이번에는 네, 해킹 대회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먼저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이 장황한 블로그 포스트 시리즈는 저희 서명규 연구원님께서 작성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또 이 발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이벤트에 대한 힌트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일단 발표에 앞서 이 발표를 네,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스페셜 땡스 투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BOB는 항상 저희가 뭘 하든 항공편부터 여러 가지 지원들을 다 해주시고요. 네, BOB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신 네, 비팡님께서 미국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주신 조재현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면 네, 다 회사에서 모든 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숙소까지. 네, 비행기부터 숙소부터 네. 거의 밥값도 다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 그런 금전적인 지원보다 이제 또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그런 정서적인 그런 지원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분들은 발표 자료도 도와주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태양님 같은 경우는 저희 또 발표 플러스 이 데프콘 갔다 와서 유튜브로 후기 영상을 또 브이로그 느낌으로 아마 9월 초중에 다 완성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또 이 착출돼 버려서 스카이다이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PPP에 G 웨이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쓰는 데프콘 그 리뷰 회고록이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그 회고록을 보고 이 발표를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 작성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또 나갔네요. 저희가 이 밖에 비가 오나요? 비가 오면 가끔 이러는데 오늘 아까 낮에 비가 좀 왔죠. 네. 저 이걸 봐야 돼요, 이거. 되나? 다시 또 된다. 나오네. 네, 오케이. 이게 한 10초 느리죠? 네, 여기 보면 돼요. 네. 네. 네, 베가스 엄청 덥습니다. 더운 게 약간 조금 있으면 죽겠다 싶은 더위여갖고 힘들긴 하죠. 습도가 좀 낮아서 괜찮다 뭐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더웠어요. 네. 그래서 이번 발표의 목표는 사실 기술 발표도 아니고 조금 캐주얼한 좀 나름의 토크쇼를 좀 네, 지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또 어디 이상한 캡처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코로나 이슈로 오프라인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현장의 분위기와 감동을 좀 전해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네,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데프콘을 참여한 분들을 위한 꿀팁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중간중간에 뭐 발표라기 하기에도 좀 뭐한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좀 네. 바로바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조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오픈 TRS는 기술적이고 조금 딱딱한 그런 것보다도 이런 캐주얼한 발표도 언제나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또 이 첫 바따를 네, 이 시작을 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나는 본인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코로나 괜찮으셨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준호님은 가기 직전에 걸리셨죠? 네, 저는 가기 2주 전에 코로나 걸려버려갖고 사실상 이 항체가 생겨서
나름 좀 안전한 편이었죠.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한 2월쯤에 걸렸었는데 다행히도 가서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또 저희가 김치랑 마늘을 먹다 보니까 또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 네,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여튼 그러면은 데프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프콘은 8월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해킹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과 이제 해킹 대회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열리는데 뭐 저희 나라의 코드게이트나 이런 것도 같이 열리죠. 그래서 CTF의 경우에 좀 이 규모가 크게 열려서 해킹 버전의 뭐 올림픽이라고는 저희 나라에서 부르고 아니면은 뭐 그 미국 NFL 슈퍼볼 같은 느낌으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잘한다는 해커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적인 석상에 나올 수 있는 해커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 시점에 집결을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팀은 4명 왔습니다. 원래 테이블에 8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중국 팀은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 입국이 좀 큰 어려운 조건이긴 하죠. 가서 납치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왼쪽 사진이 이제 카 해킹 빌리지인데요. 컨퍼런스 중에 하나고 이 자동차를 해킹하는 네, 그런 네, 빌리지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했던 저희 그 CTF 공방전을 비주얼라이즈 한 건데 근데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주고받고 막 치고받고 네, 열심히 네, 합니다. 그 다음에 데프콘 같은 경우는 CTF에 가려면은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을 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시드가 있는 대회에 우승을 하면은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년도 데프콘 CTF 우승자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CTF 타임 기준으로 레이팅이 높거나 아니면은 좀 이 퀄리티 높은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팀들이 시드를 받아가는데요. 뭐 그래서 올해는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본선에 가는 방법 자체는 운영진마다 또 다르고 매년 또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 뭐 항상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제 8팀에서 16팀 정도가 네, 본선에 네,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8팀에서 16팀은. 근데 맨날 바뀝니다. 네, 운영진 맘대로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덕팀은 예선 3위로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고 나서 이제 네, 그거는 뒤 슬라이드에 있네요. 여튼 네. 그 데프콘이랑 또 같이 열리는 블랙햇이라는 행사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블랙햇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기업 친화적인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솔루션이나 뭐 만들어진 프로덕트 들고 와서 홍보도 하고 이런데 올해는 부스에 그 포뮬라 1 머신, 레드불 거 머신을 들고 온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 몇백억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현대 기술 집약체예요. 그래서 지금 막 뭐 벤츠 막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엔진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막 2000년대 초반에 그 포뮬라 1 머신 그 V8 엔진 막 그런 데에 다 들어간 그런 엔진들이거든요. 또 크롬에도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조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티오리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유망한 이 직군, 돈이 몰리는 직군에 F1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쵸. 네. 이제 왜냐면- 정보 보안은 그쵸. 10년 전부터 정보 유명한 분야이긴 보안은 했는데, 아니고 이제 사이버 보안이죠. 네,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죠. 네, 요즘 그 F1 머신들 보면은 막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막 그 크립토 거래소들부터 시작해갖고 막 보안 업계들 저 몇십억 하는데 막 박아요. 홍보. 맞아. 그때 코인 거래소 로고도 많고 막 아발란체 이런 것도 있고. 웹3 관련된 회사들 로고도 많고요. 저희는 언제 박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본선에 가게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팀 멀징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팀 이름은 MMM이고 단풍잎, 오리, 그다음에 판사 막 이런 그 세 단어의 조합인데 각각의 팀의 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MMM이라는 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팀 저희 로고 맞나요? 마스코트죠. 마스코트. 네, 마스코트인데 잘 만들었죠. 귀엽죠.
그래서 여튼 한국, 미국, 캐나다 팀 이렇게 연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멋진 글로벌 팀이랑 조금 더 콜라보 할 수 있는 네, 찬스였기도 했고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쵸. 근래 이제 데프콘 메타는 좀 더 여러 옛날보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러 그쵸. 팀들이 또 멀지해서 하나의 이제 메가 팀으로 출전하는 게 좀 이제 큰 추세였거든요. 이제 근데 저희가 그래서 막 그 이탈리아 애들 보면 막 마카로니라고 해서 네, 막 5개 합쳐가지고 나오고도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하고도 우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이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제안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그냥 얘기가 된 거죠. 제안인가? 모르겠네. 저희 입장에선 제안이죠. 그렇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시저스 팰리스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또 이 우승컵이 얼떨결에 있어가지고 기깔나게 이제 자리 선정을 잘했다. 잘 골라버렸죠. 네.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덕분에 저희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출출하다고 여기 다운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또 호텔까지 가는데 네, 그 진용이님은 캐리어가 소중하다고 들고 타신. 노트북 한 2개 들었었나 보네요. 아, 뭐 장난이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네, 비행기 오래 타는 게 힘들긴 하죠. 네. 아, 네, 컵라면이 맛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저찌 미국에 도착해서 네, 해킹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 대회 리뷰를 하기 전에 데프콘 CTF에 대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데프콘 CTF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다시 보기는 아마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 하시다가 나중에 또 봐도 상관없긴 해요. 그렇죠. 네. 그치만 라이브 질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네. 여튼 데프콘 CTF 같은 경우는 네, 그 어택 디펜스라고 이제 불려지는 CTF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뭐냐면은 그 취약점이 n개에 있는 바이너리에 이제 취약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고 누구보다 패치를 해서 상대편에 돌아가고 있는 서버를 공격하고 제 서버는 방어를 하게 되는 네, 그런 문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5분에 한 번의 라운드가 돌고 저희는 그 5분 동안 한 번만 익스를 공격을 성공을 하면은 플래그를 획득을 하고 그 획득한 플래그를 이제 답을 인정하면 그 라운드의 포인트를 먹게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패킷들이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격하고 있는 패킷들이 그래서 이 패킷의 저희 공격 페로드나 이런 것들이 안 들키게 좀 잘 짜야 되는 그런 챌린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킹 오브 더 힐이라고 하는 챌린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운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킹 오브 더 힐은 언제부터 나왔죠? 한 16년 혹은 17년부터 이제 나온 방식인데 이제 어택 앤 디펜스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이제 주고받는 반면에 킹 오브 더 힐은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예요. 누가 문제를 제일 잘 풀어서 네, 예시도 요 적어놨습니다. 언덕의 왕이 되나 그쵸. 뭐 여기 예시처럼 이제 제출한 소스 코드가 가장 적은 코스트를 사용한다거나 네, 혹은 뭐 100번 돌렸을 때 가장 많이 성공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그쵸. 가장 좀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정답만 찾으면 끝나는 챌린지가 아니라 계속 최적화, 코드 골핑 하는 네, 그런 그런 것들이 느낌이죠. 들어가는 챌린지도 이제 어택 앤 디펜스랑 이제 별개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름 또 재밌어요. 열심히 머리 써야 돼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대회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 운영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전에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친구들은 9시 대회 시작하고 나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준비할 게 많이 없었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와도 조금 제너럴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각 팀별로 좀 만들어 와서 이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팀 인원이 조금 많다 보니까 뭐 협업을 어떻게 할지 그런 규칙들을 정하기도 했는데 이제 제일 크게 정한 게 이제 저희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그 스케줄러 네, 팀 캡틴으로서 이제 스케줄러가 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누가 풀지, 뭐 익스플로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돌릴지, 뭐 누구에게 공격할지, 뭐 이런 전체적인 모든 그 전략을 좀 구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총사령관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여기에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다운 씨 저거 푸세요 라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이트 팀과 패치 팀과 네트워크 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뭐 익스플로이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버그를 열심히 찾아서 익스를 하면 되고, 리버싱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패치는 버그 빨리 찾아주면 그거 열심히 패치하고, 네트워크 팀은 열심히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 어떻게 뭐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많이 먹었습니다. 상준님도 많이 드셨네요. 네. 그래서 뭐 툴 같은 거 각 만들어 온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원래 사용하는 것들을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관련한 서버를 다 내려버려 갖고 라이브 사진은,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진 좀 찾기가 어려웠지만, 뭐 예를 들면 저희는 또 이 리버싱을 할 때 기드라를 썼는데, 이 기드라에는 그 콜라보레이션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 명이 이제 같은 바이너리를 분석을 하고 기처럼 막 함수명이나 뭐 변수명, 뭐 구조체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콜라보해서 커밋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 고침하면 다 만들어져 다 있죠.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한 사람이 트롤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카피 함수인데 멤 카피로 네이밍을 해놓으면은 이제 대회 끝날 때까지 버그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책임감도 가지고, 그쵸? 그럼 이제 부담감을 가지는 걸로 좀 실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블레임 뜨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있고, 네. 또 이제 저희가 또 만든 뭐 그 PPP에서 예전부터 만들었던 건데,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물음표를 붙이자라고, 이제 그리고 물음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덜 정확한 거다라고 잘 이제 모르겠으면 물음표 한 5개. 네, 그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딕트라고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랑 뭐 패킷 보고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게임 대시보드고 익스 매니징 프레임워크 뭐 이건 또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벨딕트 스코어보드는 퍼블릭하게 공개를 해서 여러 팀들이 뭐 자신의 그 스코어 변동성이나 아니면은 뭐 팀 셀렉션 하면은 저희 팀 기준으로긴 한데 그 델타를 다 볼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제가 앞에 땡스 투 했던 그 G 웨이드가 만들었고요. 엄청 잘 코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너럴하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익스플로이트 하는 그 팀에서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각 그 팀 부서별로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아주 특별하죠. 버그를 빨리 찾고 익스플로이트를 해서, 그래가지고 송출 다시 됐나요? 됐네. 예. 안 되고 있었네. 모르겠어요. 네. 여튼 그래서 특별한 전략을 갖고 네, 대회에 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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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이제 대회 인프라 관련된 설명인데요. 뭐 참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그치만 요번에는 그 슈퍼맨 패치라고 해서 이제 5호 때는 그 몇 개의 바이트만 이제 패치할 수 있게 허용을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자체를 다 바꿔도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바이너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파이썬 같은 세이프 랭귀지로 이 바이너리를 다시 구현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되면은 사기죠. 데프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뭐랄까 운영진이 왕인데, 일단은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무조건 운영진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로 DQ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달라진 거는 다른 팀의 패치를 예전에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패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 패치를 갖다 쓰는 게 불가하니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백도어 같은 걸 심어가지고 패치를 올려도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대회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한 개의 서버, 그 챌린지 박스라고 하는 서버에 모든 문제들이 다 돌아가는 형태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IP로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각 팀별로. 이제 다른 팀들은 대회 측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IP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만 이제 저희 문제 그 포트별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그 바이너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이제 대회 사이트에 있는 그 패치 인프라를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치를 하면은 SLA라고 해서 이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실패하면은 점수가 다 까이거든요. 그래서 패치를 하면은 아마 2라운드 페널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좀 색다르게 운영된 대회 규칙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전에 데프콘 같은 경우는 3일 내내 밤샘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나왔던 문제가 둘째 날에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새서 취약점을 더 찾아야 되고 패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문제가 언제 사라질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또 데프콘 하다가 건강에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서베이를 하고자 색다르게 운영이 됐는데, 이제 1일차에서 2일차를 끝날 때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리타이어 시킵니다. 그래서 2일차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일차에서는 2일차로 넘어갈 때 수면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고요. 대신에 2일차에서부터 3일차 넘어갈 때는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리타이어 하지 않고 다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살려놓고 밤새게 패치를 다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된 게 있는데, 라이브 CTF라고 하는 이벤트가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1대1 폰업을 문제를 일기토하는 그런 챌린지인데, 뭐 어떤 챌린지였죠? 저는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16팀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 대진표는 랜덤이라서. 랜덤 아니었어요. 랜덤 아니었나요? 1등은 16 꼴찌랑 붙고 2등은 이렇게 붙고 첫날 차에. 이렇게 냈었어요. 저 랜덤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물론 그 점수가 작지 않았어요. 그 왜 안 적었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좀 크게 말하래요. 그 수염 기르신 거 자랑해주세요. 제가 지금 면도를 안 해서 마스크를 썼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 C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000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라이브 CTF를 우승하면은 4,000점을 얻을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는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 이제 운영 인프라가 문제 없이 잘 돌아갔으면은 좀 이게 리즈너블한 수준으로 됐을 텐데, 운영이 잘 안 됐죠. 그쵸. 네, 그래서 라이브 CTF 우승했던 이제 스타벅스 팀이 7등에서 바로 이제 3등으로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얘기고, 대회를 어떻게 진행했냐 하면은 서로 참가자 한 명씩 데려와서 모니터 화면을 전부 다 이제 방송으로 띄워줍니다. 그럼 이제 해설자 2명이 돌아가면서 이 친구는 뭘 하고 있네요? 이 친구는 여기서 삽질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중계를 하다가 한 명이 풀면은 콩그레츄레이션 하면서 이제 화면 큼지막하게 이겼다고 띄워주는데요. 또 만약에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라이브한 환경에서 좀 뭔가 대회 프로플레이어처럼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못 풀게 돼요. 그쵸. 그리고 이게 제가 저도 한번 라이브 CTF 캔디데이트여가지고 세팅을 했는데, 아니 이놈들이 자기네 방송 화면 세팅에 내 컴퓨터를 맞추라고 해요. 그래서 맥북은 4대3 비율이잖아요. 네네. 4대3 맞나? 근데 거기 방송 송출은 윈도우 컴퓨터라 16대9로 강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맥북 1080p로 바꾸면은 위아래 안 보이고 이게 찌그러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저희 다 나갔던 분들은 다 윈도우에서 저는 상관없었는데. 네, 저희 팀 네. 총 3번 나가는데,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비투샤오 로버트 선생님께서 나갔고요. 교수님이죠. 네. 교수님이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저희 티오리의 자랑 진용희 연구원님이 나가서 진모 1, 2, 3. 멋있게 승리를 하고 왔었습니다. 네. 그 해설자가 멋진 명언이 있죠. 나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다. 네. 진용희 연구원님 개인 방송을 혹시라도 이제 본 적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알겠지만 굉장히 빨라요. 남들의 한 10배로 그쵸.
뭔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뒷모 더 플럭스 핑거라고 플럭스 핑거냐? 모르겠어요. 라이트닝 핑거였죠. 라이트닝 핑거. 라이트닝 네. 핑거라는 별명이 이제 새롭게 생겼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저희 사실 대회 때 문제 풀고 익스하고 패치하고 밥 먹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대부분의 기억들이 증발된 상태긴 한데 그래도 조금 뭔가 일단 데이 1은 문제가 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잤기 때문이죠. 데이 1 끝나고 이게 진짜 학습을 하고 나서 수면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낀 게 이 데이 1 같은 경우는 기억이 많이 나요. 데이 2는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밥 꼴딱 했잖아요. 데이 1은 하고 잤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는데 여튼 그래서 데이 1에는 총 2개의 문제가 나왔죠. 원래 3개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나오자마자 사라졌어요. 맞아요. 인프라 문제로. 그리고 2개의 문제였는데 사실상 그래서 하나는 이제 라우터 파이라고 하는 라우터 컨셉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관리자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바이너리가 엄청 크고 기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간단하게 커맨드 인젝션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냥 저희 그 양산형 라우터 느낌의 문제였고 그래서 패치도 하고 막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SLA가 지멋대로여서 패치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웹4 팩토리 같은 경우는 그 스프링 부트에서 TCP 통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네, 그 애플리케이션이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네, 프로토콜 분석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SLA 패킷을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통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반해서 후딱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처음 빠르게 취약점 찾은 게 이제 디시리얼라이제이션 버그인데 이때 RC는 되는데 아웃풋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라우터 파이의 취약점을 같이 사용을 해서 익스를 했고 나중에는 아예 다 플로우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스텔스하게 많이 익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똑같은 컨셉의 다른 언어로 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까먹어갖고 근데 여튼 뭐 그래갖고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이유였는지 까먹었어요. 아마 이제 문제가 아마 다른 팀에 유출이 됐었죠.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데이 1에는 뭐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팀들은 항상 이 먼지물을 필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카세빈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작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서버가 꺼져요. 근데 SLA 점수가 깎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운영진한테 가서 일렀죠. 그랬더니 확인해 보겠다 하고 또 예전 CTF 같은 경우에서는 이 LCBC가 대회 인프라가 다 죽어가지고 모든 팀 플러스 대회 운영진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는 그 SLA 체크가 각 팀별로 이 초록불 파란불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LCBC의 그 사이렌은 초록불 띄워져 있어가지고 얘네는 뭔가 있다라는 이 마법을 쓴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이 카세빈 같은 경우는 운영진이 얘네가 쓰는 그런 트릭을 알아내서 대회 2 때 그 SLA를 적용을 해서 데이 2였는지 3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옆에 있는 이제 네. 스코어보드는 이제 데이 2 첫날에 알려준 스코어보드고요. 원래 첫날 끝나기 전에는 이거 이틀 차 때 알려준 거예요. 보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날 끝날 때 스코어보드는 저희가 한 100점인가 200점 그쵸. 차이였거든요. 네. 근데 다음 날 시작하자마자 정의 구현 당해서 쫙 벌어졌죠. 네. 여튼 그리고 또 그 어떤 팀의 누군가가 포크밤 날려버려갖고 근데 이제 저희가 PS였나 뭐 쳤는데 포크밤 그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또 이것도 운영진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운영진이 찾아서 그러니까 누군지 알 것 같다. 뭐 약간 자수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더니 네, 어떻게 돼갖고 원래 DQ 시키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네. 빨리 자수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경고를 날렸는데 그쵸. 네, 자수가 들어와서 뭐 자수했으니 좀 정상 참작을 해줬죠.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사실 그게 엄청 컸어요. 사실 점수가 SLA 그러니까 인프라가 망가져서 라운드가 많이 돌지를 못했는데 그 라운드가 적게 도는데 그 한 10개 라운드를 그냥 SLA 깎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많이 좀 점수가 많이 깎였죠. 그것 때문에. 페널티로 이제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데이 2 때 DQ는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실격 처리. 네, 실격 처리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 2 같은 경우는 밤새 해버려갖고 기억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치만
이제 또 한 가지 그 저희 트롤 당한 거는 항상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롤 당한 기억이 있다면은 이 출제자가 문제를 만드는데 오타를 내서 취약점이 있는 함수에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엄청 큰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제자가 이제 그냥 컴퓨터를 하나 구현했는데 기능의 반밖에 못 쓰는 컴퓨터를 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오타가 해결되면은 취약점이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3일차에 오타를 수정하지 않을까. 네, 혹시나 수정하면은 이제 바로 익스 하려고 이제 오타 수정될 걸 대비해서 익스를 밤새서 짰는데 3일차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오타 있는 걸 알아냈다. 그치만 수정할 예정 없다. 뭐 실수는 맞는데 안 고친다. 그냥 해라. 그렇게 네. 해버렸죠. 네. 그래서 슬펐습니다. 밤샘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샘플 익스 굉장히 그러니까, 쉬운 취약점이 네, 있었어요. 취약점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 그 중에 하나만 돼야지 라고 좀 트롤한 게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여러 개 해놓고 하나만 되면은 익수되는 거니까 네. 하고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님 질문에 더 답을 해드리자면 얘네가 인프라 각각 문제들의 그 CPU나 램 쿼타 리밋을 안 걸어 나갔고 이 한 문제가 뭔가 CPU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이 전체 서비스가 다 다운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만든 문제에 VM 그것도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있는데 기능 자체에 클론 시스코를 부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취약점을 익스를 하려면 클론을 30번인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 버려갖고 이 셀프 포크밤 이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약간 조금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많이 아쉬웠다. 네, 그 문제별로 그걸 안 걸어 나갔고 SSC 쉘이 안 들어가져 버렸습니다. 네, 그랬죠. 안 걸어놨죠 그거를. 여튼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선. 그래서 얘네들도 가갖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 대회 문제가 하드나 이런 것들이 막 80기가 막 이렇게밖에 없어갖고 도커라이즈 안 하고 그 슈퍼 XNFD로 다 돌아가가지고 저희가 메인에서 PS 딱 치면은 다른 유저로만 그냥 다 도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약간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긴 했죠, 운영은. 뭐 그래도 문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데이2가 끝났을 때는 이렇게 계속 1등을 유지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이2 밤에는 이제 남은 문제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널바이저라고 해서 하이퍼바이저 이시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이제 저 두 개의 문제의 diff는 함수 하나랑 뭐 시스콜 하나 추가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당연하게도 그 추가된 시스콜 때문에 취약점이 터졌고 애널바이저 1에서 발생한 취약점으로 익스되는 게 이제 애널바이저 2도 취약점이 동시에 트리거가 됐습니다. 막힌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기드라로 협업 리버싱을 했고요. 바이너리가 엄청 커서 그래서 막 새로 고침할 때마다 막 그냥 C++ 언어로 변경이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커밋이 한 2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그 트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아주 잘못된 그 인포를 네이밍을 바꿔나갔고 이제 모두가 한 몇 시간 날렸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튼 취약점도 한 4개에서 다 있었고 진짜 막 모든 걸 다 분석해야 트리거 가능한 취약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취약점들 때문에 이제 데이 3 시작할 때 익스 딱 돌렸는데 한 팀 서버 죽은 팀 빼고 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분이 좋았다. 협업의 힘이었다. 네. 그리고 진짜 이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잘한다. 역시 이 PPP랑 다른 메이플 베이컨 친구들 진짜 잘한다. 일단 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안 풀리면 자러 갈 법도 한데 그냥 끝까지 있어서 저도 열심히 같이 했죠. 그래서 데이 3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 3 때는 데이 2 나이 때 패치한 바이너리들을 싹 다 올렸어요. 그래서 패치를 하면서 이제 SLA가 깎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 팀 점수는 조금 얻고 이제 상대팀 점수는 많이 얻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가 마탱이가 가버리니까
원래 5분에 한 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막 30분에 한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계속 점수가 조금밖에 못 먹고 있고 패치 페널티 때문에 그래가지고 쫄렸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막 한 몇백 점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플래그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대로만 되면은 점수 차이 막 몇천 점씩 나겠다 라고 했는데 한 라운드 막 1시간씩 하고 30분씩 하고 그쵸. 패킷도 안 주고 네. 뭐 한 라운드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198이었나? 몇 라운드에 멈춰 있었어요. 그 점수판이. 그쵸. 그게 이제 포크밤 그러니까 문제가 포크밤이어갖고 이제 그냥 모든 팀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대회 그 팀이 그러니까 그 운영진이 그냥 방화벽으로 다 막아버려가지고 계속해서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진짜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혹시 더 놓친 취약점이 있나?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할 게 없어갖고 앤드류는 그냥 그냥 앉아있고 저희는 디스코드로 채팅 치고 있고 열심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업로드 패킷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아닌가? 다시 된 거야? 재생 눌러. 된 건가? 나오고 있나요? 오 부활. 네 여튼 갑자기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 서버가 멈추고 그랬죠. 그쵸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막 1시간씩 멈췄다. 네. 네. 저희는 30초 만에 살아났지만 대부분 한 시간 네. 동안 멈췄다. 그래서 네 12시 한 50분부터 막 열심히 타이핑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 59분에 이런 메시지가 날라와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그냥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1시간 일찍 끝나겠다를 시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영업 종료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엔초비님 감사합니다. 빨리 리액션 해주시죠. 뭐 있었죠? 저희 리액션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튼 영업이 끝나버렸는데 저는 여기서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그 워터 패들러가 이제 데이 3 시작되고 나서 막 익스를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틱을 5번밖에 못 해갖고 얘네도 점수를 좀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아쉽다. 원래 1시간에 12라운드가 진행되고 그쵸. 네, 그때 한 3일 100점씩 먹으면 1200점이니까. 3일차에는 총 4시간이라서 48라운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꼭 5라운드 10%만 진행된 거죠. 5라운드까지는 아니었고 아무 라운드인가? 아무튼 여튼 5라운드 맞나? 대충 그 정도죠. 어쨌든 네. 또 이 아이스트림님의 질문은 목걸이도 분석해보셨나요? 목걸이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그냥 데프콘 입장 티켓 목걸이고 휴먼 배지. 네. 이게 지금 이제 우승에서 받은 소리 나요? 블랙 배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켜요? 근데 저희가 아직 이거 받을 때쯤에 너무 지쳐가지고 켜보질 않았어요. 여기 옆에 버튼 있는데? 문제 같은 것도 있대요 여기에. 그러면 뭐라 하네요? 영어로 뭔가 말하네요. 그래요? 저희 그럼 이거 문제 푸는 시간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회가 끝나버렸습니다. 네, 끝나버렸죠. 그래서 네 시상식도 했는데 이 시상식이 저희 CTF가 거의 끝이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1시간, 2시간 기다렸어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네, 클로징만 한 그쵸, 3시간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막 3시간 이거 시작할 때 와서 대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일찍 간 거예요? 왜 일찍 갔냐고요? 네. 언제 부를 줄 모르니까.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 네. 모르겠어요. 비슷한 지금. 거죠. 네. 그래서 여튼 네, 그 블랙 배지 확대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 배지가 뭐냐면은 그 평생 데프콘을 무료 참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하드웨어를 들고 가면은 휴먼 배지로 바꿔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몇 년 전부터 규칙이 바뀌어서 그냥 아예 이름이랑 사진 뭐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하드웨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다 회사에 기부를 해버렸다. 그래갖고 저희 장식장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아, 보기 좋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아마 정원님이나 진모님이나 누군가가 두고 가신 것 같은데 그 4년 전 블랙 배지 아, 그래요? 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벤트를 하나 할 건데 뭐냐면은 그 진모님이 라이브 CTF를 이제 하고 아 재밌다고 이 뭐랄까 이 뭐라 그러지 그 뭐 도파민? 아드레날린 분비가 네, 된다. 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이 돼서 기분이 좋다고 이제 자기가 한번 라이브 CTF 프리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그 진모를 이겨라 이벤트를 해서 아마 뭐 문화상품권이나 뭐 기프티콘이나 뭔가 소소한 네, 무언가를 네,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티오리 TV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모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그러면 한 손만 쓰게 할까요? 키보드에 스로틀을 걸죠. 키보드에 스로틀 걸어요? 네, 뭐 1초에 입력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누구나 이길 수 있다. 네, 적당한 적당한 핸디캡을 핸디캡을, 생각해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CTF 리뷰였고요. 네. 그 다음은 뭐 저희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후딱 끝나도록 할게요. 아, 벌써 40분. 오, 블랙 배지는 어떤 특이점이 있나요? 옛날 블랙 배지는 아폴로 11호 잔재 같은 걸로 만들고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니 한번 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블랙 배지를 처음 받아봐서 네, 뭐가 있는지를 네. 모르겠네요. 언젠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분석한 이제 로그를 네, 한번 배지 까보기. 네, 배지 분석해보기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회하느라 사실 컨퍼런스랑 빌리지를 못 갔는데 저희 그 비즈니스 리드이신 아름님께서 또 갔다 오셨어요. 그치만 사진을 몇 개 못 받아서 네, 그냥, 간략하게 네, 보시죠. 소개의 느낌.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자판기인데 보통 음료수 버튼 이렇게 있잖아요. 과자나. 네. 근데 돈을 넣고 자기가 후원하고 싶은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재단을 누르면은 걔네한테 기부가 되는 그런 자판기.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감동이 나오죠. 감동이 나온다. 네. 그럼 뭐 저희도 기부 영수증도 나올라나? 내년에는 티오리도 왜냐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 소득공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데비안이나 뭐 오픈 WRT, 뭐 FreeBSD 막 이런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름님이 이제 기부 영수증이 나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 좋네요. 그리고 또 어김없이 돌아온 이 알루미늄 호일 모자 만들기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거 뭐 군고구마 해가지고 이거 하면 그 맛있겠다. 뇌파 차단하는 그런 컨셉인가요? 본인을 패러데이 케이지 안에 가두는. 오, 약간 이 그 백신을 막을 네. 수 있는 거네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의견입니다. 근데 약간 그럼 블루투스 버전 맞으면 막히겠네. 그쵸. 오케이. 신호 약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음성인식 정수기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떠줘 하면은 갖다 줍니다. 시리아 물 줘. 네. 그 다음 조금 약간 놀랬던 거는 그 바이오해킹 빌리지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여기서 하는 기기들 가지고 막 인간 해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도 받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래도 혹시 다 안 그러겠지만 이티컬한 해커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받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체포할 명분이 되도록이요. 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데프콘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꿀팁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 블로그 포스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내년에 혹은 미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인데요. 4가지가 총 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기타 뭐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회랑 관련된 거는 잘 없어 보이네요. 아무것도 없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어야 대회를 잘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몸이 건강해야 대회도 잘 할 수 있죠. 그쵸. 이게 사실 컴퓨터로 하는 대회지만 이 피지컬리 연관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센유아이디 제로님 같은 경우는 그 어디 데프콘 전에
여행 갔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대회가 망쳤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직접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쇼도 있고 뭐 호텔 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이 섹션을 넣은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스카이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한국보다 싸게 할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데 네, 여기 사진 찍은 게 저희 이태양 연구원님이신데 이거 영상 찍겠다고 스카이다이빙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하셨습니다. 네, 여튼 유튜브에 나올 예정이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실내 클라이밍장도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크다라고 해서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거 자랑하려고 넣었는데 네. 네, 저 미국 사격장 가면 재밌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탄피 마개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이름 뭐예요? 탄피 주머니였나? 뭐 아무튼 네. 그것도 없고 안주 서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권총, 소총, 저격총, 샷건 다 쏴볼 수도 있고 네, 거기 바닥에 탄피들 다 깔려 있어서 그냥 탄피 바지 그 이거 찍찍이로 하는 거 들고 가도 돼요, 그냥. 네. 그리고 뭐 글로벌 오펜시브 세트 뭐 배그 세트 막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네, 뭐 원하는 거 이제 아는 총 있으면 그거 딱 집어서 해볼 수 네.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가서 미니건을 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1.5초 쏘는데 35만 원인가 그래요. 또 영상도 갖고 왔는데 네, 소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귀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우. 네, 이렇게 쏘고 250불 냈어요. 옆에 탄피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처음 봤는데 탄피 나오는 거야, 이거? 네, 멋있게 나오네요. 여튼 재밌었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초당 35만 원을 이제 여흥에 쓰시는 우리 준호님. 멋있습니다. 다 회사가 준 돈이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네요. 그 다음 먹을거리,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일 텐데 이 문제가 미국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나 올랐어요. 근데 체감은 한 200% 되는 것 같아요. 네, 체감 딱 2배예요. 2배 올랐어요. 진짜.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가서 먹을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1도 오르고 관광지 버프도 있고 팁, 텍스 있고 또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하도 오르니까 그 막 그것도 따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베가스는 네바다라 따른데 캘리는 이제 거기서 뭐 받냐면 네. 팁이랑 텍스 별도로 그냥 음식의 18%를 그냥 더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써 있어요. 나 이거 얘네 웨이지 커버가 안 되니까 더 가져가겠다. 늘 사람들만 먹어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메뉴판에서 $50짜리를 시키면은 한 80달러. 네, 한국 가서 카드 정산성은 50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50 찍혀 있는데. 네, $50짜리를 메뉴판에서 골라서 사 먹었으면 10만 원을 내고 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맥도날드가 그냥 정상적인 세트 시키면 14,000원이더라고요. $10.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비쌌어요. 네. 그래서 한 끼 식사가 거의 막 40불, 50불 이렇게 드고. 네, 여기 마지노선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최저가가 네. 40~50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걸 먹으려면. 네. 그 다음 배달 시켜 먹으면 더 비싸고. 여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재밌는 걸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많이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 블로그 포스트로 조금 넣을 예정입니다. 아니면 또 유튜버 브이로그도 저희 몇 개 많이 준비를 네. 해가지고 네, 혹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비밀 맛집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또 이 맛다운 추천 리스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거 보면은 대회하는 동안에 언제 가서 먹고 언제 노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좀 더 일찍 가서 대회 며칠 전에 좀 즐겼고요. 그쵸? 아니면 뭐 대회 중에도 데프콘 자유롭게 행사 참여하고 오고 그런 것도 이제 팀마다 룰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우승이 목표라서 그쵸, 샌드박스 안에 갇혀 있었죠. 불파기 만든 샌드박스. 저희는 네. 탈출할 수 없습니다. 네, 프로세스. 방 안에서 먹을 것도 다 보급해주고 네. 잠도 그냥 재워주고 그랬습니다. 네, 여튼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있으면은 그 미국 입출국 할 때 엄청 오래 기다리거든요. 이거 그 글로벌 엔트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가입하시면은 한국인들도
그 뭐지 TSA 프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은 막 신발도 안 벗어도 되고 막 엄청 편해요. 그리고 5년에 100불 정도 해서 네, 뭐 레퍼럴 없으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 이 다운님께서 적어주신 건데 소개해 주시죠. 왜냐면은 가서 인터넷이 중요한 게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가서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컴퓨터로 모든 걸 해킹도 하고 뭐 찾아보는 것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호텔은 놀랍게도 와이파이가 공짜가 아니에요. 딱 기기 2개까지만 되는데 이제 인당 보통 2명이서 한 방을 쓰게 되면은 그쵸? 기기 2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트북 2개씩, 핸드폰 2개씩 최소한. 그쵸?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미리 잘 생각하고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또 24시간 와이파이 이용하는데 $15.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 맥북에 아이폰이랑 인터넷 쉐어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했어요. 저도 첫날째는 $15를 냈지만 둘째 날부터는 이제 공짜로 썼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뎁콘 후기 유튜브를 여기 앞에 계신 저희 티오리 TV 슈퍼 매니저께서 열심히 작업하고 계신데 이 2년 만에 돌아오는 거의 3년 만이죠. 19년이 마지막이니까. 그쵸? 20년은 그럼요. 코로나니까. 그쵸. 그래서 9월 초 언저리에 나올 예정이니까 또 이 theory.tv 도메인도 샀습니다. 저희 앤드류 성님께서 사주셔서 이거 얼마짜리 도메인이죠? 뭐 1년에 50불 할걸요? 아 비싸. 네, 그래서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열심히 또 해볼게요. 네. 네, 화이팅!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주셔도 되고 뭐 이미 다 채팅으로 해주셔서 다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네, We are hiring. 네, 채용 중이고 또 이런 멋진 동료들이 있기에 또 우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절찬님 연락 받고 있습니다. 아, 요즘도 CTF를 위한 공부를 따로 하시나요? 라고 이제 쓰레기통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많이 하고 계신가요? CTF를 저는 약간 그런 거죠. 요즘 거의 업무를 할 때 아이다를 쓸 일이 없으니까 CTF 할 때만 아이다를 보통 많이 키죠. 또 아이다를 열어야 공부는 아니고 모든 일을 하는 게 다 그 CTF랑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냥 컴퓨터를 계속 하니까 뭐가 나와도 사실 그런 풀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CTF에 힙을 어떻게 잘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쉘피시나 이런 애들이 막 그런 거 만들잖아요. How to 힙.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대회 때 시작하면 이제 보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풀기 시작하죠. 따라서 쳐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배우고 이제 문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막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 없는데 이제 그 라이브 CTF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 그치. 그런 건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문제 푸는 것보다 문제를 드림액 통해서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네, 문제를 내면서 공부도 되니까 뭐. 네, 문제를 만드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되고 유튜브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직원의 자유를 언제나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같잖아요. 그냥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옵니다 해야지. 그렇죠. 강압적으로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도 한 몇십 명 되는데 보신 분들은 한 8명 되나? 거의 그럴 거예요. 여튼.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저희 회사에선 좀 이런 저처럼 관종들 많아갖고 네. 많습니다. 애기 있는 유부남들 중에 CTF 하시는 분. 저희가 일단 애기 있는 분이 그 정우님 말고 있나요? 없을걸요? 그쵸? 정우님 같은 경우는 이 허락 맡아야 돼갖고 네, 결제가 필요한 네, 일입니다. 결제가 필요한 일이어서 네, 시간이 있거나 뭔가 이 워킹 아워에 하는 CTF는 어쩔 땐 같이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환경이 좀 더 괜찮아지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거의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몇 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뭐 회사 환경이요? 아니면 CTF 환경? 아니요, 회사에서 이제 CTF 하는 유부남. 유부남들이 더 많아지면 네,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쵸? 애기 없는 유부남님들은 뭐 하십니다. 네, 네. 그쵸.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니 뭐 하잖아요. 아, 뭐든요. 아 알겠어요. 네. 네.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저희가 벌써 원래 30분 발표 예정이었는데 아 시간 너무 많이 잡아. 너무 재밌어서. 1시간을 꼴딱 해버렸네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데프콘 관련해서 이렇게 사실 썰 풀고 재밌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항상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좀 강제로 만들어서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재밌었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데프콘 이후로 라이브 컨텐츠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그 진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라이브 출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시면은 네. 슈퍼챗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저희 첫 슈퍼챗인가요? 네, 엔초비님. 네. 10,000원 감사합니다. 네, 진모더 라이트닝 핑거도 네,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음번엔.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진호님. 지금까지 이제 티오리 임준호와 이다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다음 발표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